이번 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라는 것과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가운데서 실패도 하고, 그리고 좌절도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 경험이 자존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이해 지능입니다.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더라도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목표도 설정하는 거죠. 나를 정말로 잘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딱지 메시지를 붙여놨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인생을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이해 지능은 중요합니다. 자기 이해 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아 개념이에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딱지 메시지를 붙이는가거든요. 대부분의 행동은요, 자기 개념에 의해 지배를 받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행동이 좌우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가지의 자기상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상적인 자기, 내가 되고 싶은 자기.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자기. 그리고 타인에 비친 자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모여서 자상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모습 중에서 자기가 모르는 영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스스로 자기 분석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이상적인 자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단계가 환경, 그 위에가 행동, 그리고 그 윗단계가 능력, 그 윗단계가 또 신념과 가치,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되게 재미있게도 정체성이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정체성에 모두 다 정렬이 돼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까지 모두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환경에서부터 잡아나가고 행동, 능력, 신념, 정체성까지 밑에서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위에 거를 건드렸을 때 내 행동까지 모두 다 정렬이 빠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환경에서부터 글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무슨 행동하고 계세요?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요?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누구세요? 이걸 쓰시다 보면 아마 아직 정렬이 되지 않았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체성을 먼저 정리하세요. 신념, 능력, 행동, 환경까지 한번 되고 싶은 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마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변 사람들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그리고 귀가 팔랑거리고, 그리고 중심을 못 잡을 거예요. 중심을 잡고 싶다면 내 생각부터 다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지향성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태인 심리학자가 썼습니다. 이 유태인 심리학자는요,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이분이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나는 끌려가더라도 여기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이론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끌려갔대요.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고요.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고 선택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자기만의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었어요. 기차에 태워져서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사람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서도 관찰을 했다고 해요. 기차 안에서 끌려가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 내려서 가스실로 보내지는 사람들, 그리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이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눈빛, 그 행동,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최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즉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요, 선택하는 건 나예요. 내 인생은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이건 작년에 내가, 재작년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이거든요.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2년 뒤, 3년 뒤, 10년 뒤의 나의 모습은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하는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어떤 선택하실래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하게끔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실래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선택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내 인생도 선택하고, 내 직업도 선택하고, 내 배우자도 선택하고, 내 매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우리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당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는 건요, 권리이자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